안녕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ETF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주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항상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메모리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라서 묻지마 투자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10만 전자 언젠가는 간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계신 분들에게 글로벌 반도체 ETF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계 리포트들의 융단 폭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얘네들이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11만원에서 8만 6천원으로 낮췄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17만 2천원에서 12만 3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때는 투자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 매수, 중립, 매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기존 매수 의견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을 했네요. 그리고 이틀 뒤죠. 시장에서 큰 화두였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Winter is coming 이었어요. 암울하죠. 역시나 목표가를 대폭 하향 조정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무려 15만 6천원에서 8만원까지 하향 조정을 합니다. 절반 가까이 내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동일한 메모리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의 목표가도 대폭 하향 조정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골드만삭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또 나오죠. 국내 증권사들 리포트 정말 많이 내는데 중소형주들 일부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면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리포트들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최근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외국계 리포트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말한 공통적인 근거는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이제는 재고를 쌓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트북 만들고 데스크탑 만들고 이럴 때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주문을 넣으면 반도체 회사가 이쪽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매번 주문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릴지 수 예측을 한 다음에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역시나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외국계 리포트들의 논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제품들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쌓이면 당연히 주문이 줄어들겠죠. 정말 외국계 리포트들이 말한 것처럼 IT 제품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외국계 리포트들의 3연속 공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8만원대는 사수를 했던 삼성전자인데 일시적으로 7만 전자의 자리도 순간적으로 위협을 받았었고요. SK하이닉스 주가 하락폭이 장난이 아니죠.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반도체지만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전부인 회사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에 훨씬 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기우였다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겁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주가가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다시 보시면 8월 24일 다행히 3% 이상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지만 지난 2월 10만 전자 외치던 시절이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고점이 아득해 보입니다.
외국계 리포트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공매도 세력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인덱스 DXI를 보시면요. 5월 저점을 깨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피크아웃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네? 이런 우려가 사실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이 DXI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지수인데요. 적어도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DXI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유가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DXI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DXI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중이었고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번 급락이 조금 충격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그 전부터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상장 종목인 마이크론까지 박살이 났는데 반도체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거의 데미지가 없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좀 빠지기는 했지만 시장이 조정받는 정도의 수준의 조정이었고 급락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죠. 특히 8월 23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들 호재들이 겹치면서 하루에 3% 이상의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비메모리 대표 주요 종목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최근 3개월 성과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렇게 부진한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데 엔비디아, AMD, ASML 같은 종목들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최근 3개월 성과가 30에서 40% 수준입니다. SOXX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인데요. SOXX의 기초지수가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지는 않습니다만 변경된 기초지수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성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SOXX도 3개월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과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고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달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견고한 이유는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업황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비중은 마이크론 포함해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앞에서 보여드린 엔비디아, AMD와 같은 비메모리 관련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한다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SOXX와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그려본 것인데 하늘색 선인 SOXX와 달리 짙은 파란색인 삼성전자를 보시면 사이클을 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SOXX는 사이클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횡보를 하다가 또 올라가고 다시 오래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하늘색 선인 SOXX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SOXX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무관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사이클을 한번 타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그 업사이클의 끝자락에서 타신 분들은 다시 한 바퀴 사이클이 돌 때까지 1년 이상의 인고의 시간을 견디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차피 안 팔고 장기 투자할 건데 견디지 라고 마음은 먹을 수가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시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올해 2월 삼성전자 고점에서 타신 분들 지금 괜찮으실까요? 속이 정말 타들어 가시겠죠. 절대 수익률도 부진하지만 같은 기간 날아가고 있는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도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함으로써 뭔가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은 절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삼성전자 물타기 계속하기보다는요.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를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반도체 ETF들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를 나눠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해외 상장 ETF로는 가장 대표적인 SOXX가 있고 TSMC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로 유명한 SMH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Q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 ETF로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B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ETF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미국 반도체 MB는 이 SMH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5개의 ETF는 개별 ETF는 물론이고요. ETF들을 비교하는 영상도 여러 차례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